부상자 현황은 사망자는 154명이며 그중 153명의 신원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상자는 중상 33명 포함 총 149명입니다. 외국인은 사망자 26명, 부상자 15명입니다. 정부는 어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사상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사망자 장례비는 실비로 지원하되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합니다.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1:1 매칭도 모두 완료하였고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서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1:1 매칭해서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합동 분향소는 오늘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해서 11월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해서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관공서와 재공관에서는 조기를 개항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애도 분위기와는 다른 사고 동영상, 개인 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지금부터 현장 질의와 온라인 대화 단체 대화방으로 질의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드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일보의 정민승 기자입니다. 많은 질문들이 예상이 돼 있어서 좀 급픽해서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발표문 중에 보면 전국 17개 시도에 분향소가 설치 완료가 됐다고 했습니다. 15일까지 조문을 받을 예정이고,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분향소 위치 문제입니다. 지금 인천시청 같은 경우는 2층 대회의실에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왜 실내에 설치됐냐, 천안함 때도 세월호 때도 광장에 설치가 됐는데 이유를 물으니 행안부가 안에서 조용히 조문을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향소 위치 관련해서 좀 이렇게 지침이 있었는지요? 가이드라인이 있었는지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아마 시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이제 시도에서 적절한 위치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KBS 이승훈 기자입니다. 저는 환자 이송 체계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가까운 병원으로 환자 이송이 너무 몰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중증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환자 이송 지침 같은 게 잘 지켜졌다고 보시는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응급 환자의 분산 이송을 위해서 병원과 현장의 소통은 현재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번 참사에서 부상자 이송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 내용을 좀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워서 소관 부처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에서 네.
네,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박향입니다. 지금 이송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 발생하셨을 때 지금 이건 재난 상황에 대해서 DMET이라는 재난 구급대 현장 진료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 진료소 설치 주관은 보건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용산 보건소에서 현장에 설치를 했었고 이제 그 DMET의 그 매뉴얼에 따라서 환자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송 절차에 따라서 가장 먼저는 가까운 병원에 우선선 그 배치 이송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된 상황이고 이제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서 이제 그 권역 가장 가까운 DMET만 참 출동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DMET 그다음에 경기도까지 다 포함해서 16개 숫자는 좀 제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DMET 팀이 전부 현장에 출동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 상황에 맞추어서 환자가 이렇게 발견되면서 환자 이송이 이루어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산 이송을 위해서 뭐 현장이나 병원과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그거는 지금 DMET 전체적인 그 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안에 재난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상황실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장 질의 추가로 하실 분 안 계신가요? 네, 현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제 온라인 단체 대화방으로 질의해 주신 기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BN 강세연 기자입니다. 10월 27일 용산경찰서 보도자료를 보면 이태원 현장에 200명 이상 인력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그 인원이 137명으로 조정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대규모 집회 때문이었다면 이 판단은 용산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경찰청 또는 경찰청에서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이 부분은 경찰청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입니다. 지금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최초에 이제 200명을 배치하겠다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배치한 계획은 뭐 경비 경력의 분산이라는 꼭 그 이유만이 아니라 과거 그 이태원에 있었던 할로윈 축제에 그 배치됐던 인원과 비교를 해 보면 17년도부터 코로나가 오기 전 19년까지 평균 30명에서 90명 선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 각종 상황에 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137명 정도 훨씬 더 증원된 규모로 배치를 해서 이렇게 대비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200명 배치 계획은 처음 된다는 얘기신가요? 예, 제가 실은 이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 배치 근무는 제가 좀 처음 듣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일보 김이현 기자 질문입니다. 좀 전에 나온 질문에 더해서 경찰 배치 인력이 137명이라고 나왔는데 당시 집회는 6,500명이 투입됐습니다. 아무리 주체가 없다고 해도 투입 인력의 차이가 큰데 이 같은 행사에 대한 배치 기준도 따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총리께서 오늘 혐오 발언 등을 자제하라는 당부를 하셨는지 실질적 규제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그 주최 측이 없는 다중이 그 운집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뭐 그 대비 매뉴얼이 별도로 있는 것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그 할로윈 축제는 그 이태원에서의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년보다 더 많은 그 경찰력을 투입을 해서 대비했던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혐오에 대해서 말씀 그 사이버상 그 비방글 이런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이 사이버상의 이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또 그 신상 정보를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를 검토하고 있고 또 현재 한 6건에 대해서는 입건전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그런 글에 대해서는 방통위나 해당 그 사이트 통신업자들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신속히 삭제 차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GD넷 코리아 김양균 기자입니다. 당초 10만 명의 인파 운집이 예상이 됐었는데요. 이른바 노마스크 등 방역 완화에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이번 이제 용산 할로윈 그 행사 관련해서는 아마 이제 그동안 방역 때문에 조금 이제 자제했던 분위기도 있고 또 방역 관리 차원에서 이제 방역을 이제 강화했던 그런 이제 작년 재작년 그 상황하고는 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참석자가 좀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의 없어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